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출제 영순위 일제강점기 파트 대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실게요. 44회 기출이고요. 밑줄근 사업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 일제강점기 파트는 좀 뭐 독립운동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파트이기도 하지만요.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서 우리가 빨리 이 점수를 따서 우리가 인증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패턴화 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년대 특징, 20년대, 30년대 특징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910년은 무단 통치 시기, 그래서 무단 통치의 정치적 침탈이 있고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경제 침탈은 토지조사 사업이 있다. 자, 이 사진은 1910년대 일제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고하도록 한 사업의 시행 모습을 담고 있다. 지주, 서기, 측량원, 인부 등이 보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이죠. 자, 기억 보시면 조선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가 되었다. 그렇죠.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기한 안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마련해 주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게 누구 건지 소유가 불분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조선총독부로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이게 한 번씩 쫙 정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재정에 대한 수입은 증대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니은. 지게 화문이 설치돼서 지게가 발급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대한제국기 광무개혁에서 실시했던 내용이에요.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그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왔지만 사실 우리는 광무개혁기 때 이미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러일 전쟁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요거는 맞지 않고요. 자, 디귿 보시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가 증가하였다. 그렇죠. 일로 이제 토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일본인 이주민들에게 싼 값의 토지를 넘기게 되면서 일본인 지주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던 또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자, 리을 보실게요. 외국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강회사가 설립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전 단계에서요. 보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황무지를 개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본의 요구를 저지했던 게 보안회죠. 근데 저지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저지를 한 어떤 그 황무지를, 토지를 우리가 개척하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그 회사가 뭐냐면 이제 농광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조선 주차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과 군사경찰을 관장한다. 자, 조선 주차 헌병은 육군 대신의 관할에 속하며 그 직무의 집행에 대하여는 조선 총독의 지휘를 받는다. 말하자면 군사경찰이에요. 군사경찰.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헌병경찰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무단 통치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자, 내용뭐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미국 공출제가 추진되었다. 공출제.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출제. 자, 공출제, 배급제 이런 거는 민족 말살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자, 국가 총동원령이 공포되었다. 자, 요거는 이제 1938년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민족 말살기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요. 남면 북양 정책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공업 원료 같은 것들 그런 기지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남쪽엔 면, 북쪽에는 양들 이렇게 키워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남면 북양 정책 요것도 민족 말살기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보시면은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라고 했어요.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경제 침탈하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자 정신 근로령 그리고 위안부 뭐 이런 것들 전부 민족 말살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30년대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실게요. 가하국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주하는 역사관이에요. 어딘가로 이주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재필, 박용만 이렇게 등장하고요. 한인 자유대회 시가행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주 역사.
자, 요거 여러분들이 힌트로 삼으시면 돼요.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대한인국민의 기간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리틀 국장,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미국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서전서숙이 세워졌다. 요거는 북간도 지역에서 세워진 거고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북로군정서가 조직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이 김좌진이 이끌게 되죠. 북로군정서, 북간도죠. 자,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다. 정답 요거죠. 미국 워싱턴에 설치된 구미위원부, 요게 맞는 답이고요. 대한독립군이 창설되었다. 자, 요거는 이제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마찬가지 북간도입니다. 자, 28 독립선언서, 자, 요거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고요. 요 발표되고 나서 이제 3.1운동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실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땡땡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 전문이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무슨 정신을 강조했겠어요? 이거 3.1운동이죠. 3.1운동 정신. 자, 그래서 세계에 이러한 3.1운동의 정신을 또 영향을 끼쳐주기도 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동아일보사가 주도하여 일어났다. 이 3.1운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이걸 연결을 짓자면 뭐 우리 분화로드 운동 이렇게 연결해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주에서 시작했다. 요거 보셔야 돼요. 이 진주는 형평운동이죠. 자, 3번 보시면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 어디예요? 어느 단체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독립협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요거 틀린 거고요. 자, 일제히 무단 통치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조선인들 때려야지만 말 잘 듣는다 이렇게 갔던 거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죠. 순종의 인산 이래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자, 요거는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가다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가 위치를 보게 되면 가는 지금 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우리 백두산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간도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중국 지역에 해당하는 우리 상하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면은 가 신한청년단이 결성되었다. 이거 어딘가요? 신한청년당. 자, 요거는 상하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자, 가 보시면은 대조선 국민군단 창설되었다. 군사훈련 실시하였다. 요거 하와이죠. 하와이.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입니다. 자, 나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가 조직됐어요.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이고요. 전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 나도 틀린 내용이고요. 자, 나 보시면 신흥 무관학교가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을 양성했죠. 자, 요거 서간도 나 해당되는 거 맞는 내용이죠. 자,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서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 상하이 아니고 연해주 일대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실게요. 자, 다음 정책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가 크게 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농업 생산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쌀값이 크게 오르고 일본 각지에서 쌀 폭동이 일어나는 등 식량 위기가 발생하였대요.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뭘 실시해요? 산미 증식 계획이죠. 자, 이거 문화 통치기 20년대 실시되었던 이 경제 침탈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시행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 옳은 거.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어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미 요거는 우리 대한제국기의 국권 피탈이 막 이루어질 때 그때 설립이 됐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감소됐어요. 저렇게 많이 증식시키고도 우리가 먹는 쌀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만주에서 잡곡 같은 거 이런 것들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함경도에서
반공령이 선포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개항하고 난 다음에 일본하고의 어떤 통상 장정 개정 속에서 마련된 어떤 반공령이었는데 요걸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선포를 했지만 도리어 우리가 1개월 전에 저거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상금을 물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고요. 자, 리을 보시면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다음 7번 보실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쭉 보시면은 내가 맡게 된 임무는 자금 조달이었으며 상해 출발에서부터 국내 잠입, 상해 귀환의 모든 경로 및 절차는 땡땡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3월 초순에 상해를 출발했다. 자, 국내 잠입 경로는 연통제를 따랐대요. 연통제를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륙 양행 이런 것들 키워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그렇죠. 연통제, 그 다음에 교통부 이런 것들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부를 창설하였다. 요거는 이제 대한제국기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틀리고요. 독립공채, 그렇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았고요. 디귿도 맞는 내용이고.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요거는 신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강주룡 평양 을밀대 위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진짜 리얼한 사진인데 보시면 이 내용은 자, 고무공장 여직공들의 파업이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었다. 그래서 쭉 보면 해산 직후 강주룡은 11m 높이의 을밀대 지붕 위에서 9시간가량 시위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 경찰에 체포되었다. 요거 이제 30년대 상황이에요. 30년대에. 그래서 고무공장 여직공, 이거 노동운동하고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는데, 자, 보완회가 조직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거 애국개몽운동의 첫 번째 단체였죠. 그래서 요거는 1904년입니다. 1904년.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자, 조선 형평사. 이거는 어떤 신분차별을 철폐해달라라고 하는 백정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암태도 소작쟁이, 소작쟁이죠. 이거는 소작농들에 대한 요구사항이죠. 20년대 초반에 보여지는 거고요. 자, 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들의 참상을 파악한다. 징용, 징병, 이거 민족말살, 병참기지화 정책, 요럴 때 나오는 내용이죠. 자, 조선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조사한다. 그래서 정답 요거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노동과 관련된 어떤 그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년대로 넘어갈수록 사회주의적 성격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이 노동운동이 세지는 거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다음 9번 보실게요. 다음 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 42의 기출 좀 사료가 여러분들 생소하셨다라고 했었던 문제예요. 자, 근데 조금 3점짜리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 좀 집중을 하시고 좀 보세요. 자, 조선총독부와 봉천성 간의 협정인데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중국 관원을 각현에 명령하여 거류하는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독립운동을 막겠다. 위반하는 자는 이를 체포하여 어디에게 넘긴다? 조선총독부 관원에게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사료입니다. 불량선인 단체를 해산하고 소유한 총기를 수색하여 이를 몰수하고 무장을 해제하겠다. 보시면 사실 핵심은 앞에 있는데 이거를 조선총독부 당시에 경무총감이었던 미스야에게 넘긴다. 이거 미스야 협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요 순서를 보시면 이 미스야 협정 물론 여러분들이 연도를 알고 계시면 좋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전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봉오동 전투부터 20년대 독립운동사 무장투쟁은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이런 전투들을 연이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간도 참변이 이루어지죠. 일본의 어떤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도참변 이후에 우리의 군대를 밀산보 한은동에서 이 밀산보 한은동에서 군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딜 가느냐? 자유시 쪽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요청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시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어떤 독립운동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무장해제 요구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죠. 자, 이후에 이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만주 지역에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라고 하는 민정과 군정의 자치기구, 말하자면 독립운동기구가 형성이 돼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바로 3부가 결성이 된다. 근데 일본이 이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바로 이 시점에서 미세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의 독립군들을 잡아오면 두 당 뭐 얼마에 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독립군을 넘기는 어떤 그 만주 군벌하고의 이런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세 협정. 그럼 시기적으로 보시면 20년대 상황 이렇게 골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실게요.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3점짜리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연도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단체는 1927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하고는 절대로 협업하지 않겠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어떻게 보면 그 연합에 최초로 성공한 민족운동 조직이죠. 이 민족유일당 운동에 성공했던 요 단체보다 이거는 신간회입니다. 27년에 결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간도협약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 간도협약의 내용은 일본하고 청 사이에서 간도 지역이 우리가 뭐 숙종 시기 이후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본하고 청이 우리의 을사늑약 조약 외교권을 박탈하고 난 다음에 테이블상에 우리는 배제한 채 일본과 청이 둘 사이에서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주는 그런 간도협약의 내용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정우회 선언의 영향을 살펴본다. 자, 이 신간회는요, 계속 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 그 출발이 됐던 거는 우리 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할 때 민족주의계와 학생계가 서로 연합을 해서 60만세 운동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어떤 민족운동이 서로 연합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봐요. 그리고 사회주의 단체 쪽이었던 정우회에서 먼저 우리 합작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선언을 통해서 신간회는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보시면 신흥 무관학교의 설립 배경을 파악하게 된다. 요거는 신민회로 끌고 가셔야 되겠죠. 자, 러시아 저령도조차 요구 저지 과정을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석탄고 기지가 있는 저 저령도 지역 조차하려고 하는 요구를 저지했다. 저거는 독립협회 쪽의 성과입니다. 자,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된 신한청년단의 활동이죠. 김규식의 활동을 알아본다. 요것도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항 볼게요. 가나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요거는 20년대 항일운동이에요. 여러분 항상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국외 같은 경우는 우리 봉오동 전투부터 쭉 출발이에요. 봉오동, 천상리 이렇게 쭉 출발이 되는 거고 20년대는 문화 통치를 일본이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우리 앞에서 일어났던 19년에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을 한 번 더 일으키자라고 하는 60만세 운동이 순종의 인산위를 기해서 추진이 됐다. 이거는 60만세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학생운동,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항일운동. 사실 이 운동 같은 경우는 계획하에 이루어진 운동은 아니었어요.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학교를 등교하는 기차 안에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되죠. 자, 내용을 보시면 가나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 60만세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배경은 요거는 3.1운동하고 연결을 지으셔야 되겠죠. 자, 가보시면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사회주의계 쪽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이걸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발각이 되면서,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이들이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 학생들이 남은 그 민족운동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요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계가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 사이에 같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엿보게 된 사건이 60만세 운동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신간회가 탄생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자, 나와보시면 28 독립선언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28 독립선언, 이거는 이제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선언문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3.1운동을 또 촉발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됐던 사건이고요. 중국의 5.4운동회까지,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회까지 영향을 끼쳐줬던 거는 3.1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나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 이거 역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선택지는 전부 3.1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12번 문항 보실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마지 않는다. 자,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자. 자매들이여 단결하자. 이거는 자매 단체인 근우회. 사실 여러분, 여성에 대한 역사가 많지 않아요. 시험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이 근우회와 관련된 거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교사 스크랜튼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겼던 어떤 여성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 배구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배구인 사건은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안중근의 사촌이었던 안명근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신민회 배구인이 수감이 되는 이런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산이 됩니다.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주도를 했고요. 농촌개봉 운동이죠. 자, 기간지로, 그렇죠, 근우를 발간하였다. 요거는 정답 4번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만든 거죠.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린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시행된 일제 식민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미 육군 특별지원병령이 공포가 되고 이제 조선교육령이 다시 개정이 됐으니 관민에게 그 깊은 뜻을 알리고자 한다. 여러분, 요게 좀 정확하게는 이 육군특별지원병령이 38년에 이루어져요. 국가 총동원령이 나오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밑에 보시면 대체로 조선 통치의 목표는 조선인들이 참된 황국 신민으로서의 본질에 철저하게 하여 내선일체, 그리고 뭐 동아의 일에 대처하도록 해라. 이건 38년 이후에 민족말살 통치기에 보여지는 내용이고, 이 뭐 총독 미나미 같은 경우도 이 30년대에 나오게 되는 총독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미스야 협정 이거 25년이죠. 앞에서 우리가 봤고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치안유지법 요거 역시 25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자, 어떤 사상에 문제가 있는 자를 잡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잡는데 썼던 법이죠. 자, 조선 태영령, 조선인들 때려야 된다. 무단 통치 시기죠. 요거는 정확하게는 12년인데 여러분 10년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경성제국대학 설립한 거 역시 20년대 상황. 자, 5번 보시면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발표된 이후잖아요. 38년 이후 40년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학교 개칭, 요거는
41년. 그래서 황국신민학교 이걸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실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학생의 답변으로. 자, 이 건물은 조선총독부가 1926년에 새 청사로 옮길 때까지 사용한 곳이래요. 이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볼까요? 이 건물은 조선총독부가.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을사늑약. 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 이거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이고요. 자, 김익상이 폭탄을 던졌어요. 김익상이 폭탄을 던진 거, 자, 요거 조선총독부, 요 건물, 자, 요거 맞는 내용이죠. 2번 맞고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요것도 덕수궁에 해당이 되고요. 28 독립선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8 독립선언에서 요거 일본 도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어요. 이거는 만주에 있는 하얼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김익상 의열단에 김익상이 폭탄을 던졌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독립군 부대로 옳은 것은 했어요. 가에 들어갈. 자, 이것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주도로 중국 관내에서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에 있는 거죠. 최초로 조직된 땡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대 중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이동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어디로?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대요. 자, 이거 뭘까요? 이거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죠.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된 거죠? 일부는 화북지대로 가고요. 그리고 일부는 어디로 간 거예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한국 광복군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화된 거를 꼭 기억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정답은 1번이죠. 조선의용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족유일당 운동 바람이 불면서 이제 북만주, 남만주 일대로 나뉘어졌는데 저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이제 남만주에 마련이 된 거죠. 조선혁명군, 조선혁명당 이렇게 마련이 돼가지고요. 이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세봉이 이끌었던 단체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만주에서 지청천이 이끌었던 군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쭉 이끌어 나갔던 그런 군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세봉,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그래서 이 양세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용군하고 한중연합작전을 펼쳤고요.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호로군하고 이런 식의 어떤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여러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동북 항일연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만주 일대에서 우리가 공산 계열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했던 단체였고요. 동북 항일연군. 그래서 뭐 이후에 뭐 보천보 전투랄지 조국 광복회랄지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 요거는 하와이에서 조직이 된 단체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 인물카드의 주인공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보시면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죠. 자, 힌트는 요거예요. 조선사회 경제사입니다. 조선사회 경제사. 주요 활동에는 한국사가 고대 노예제 사회와 중세 봉건제 사회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자, 이거 사회주의 경제사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주의 사학자. 자, 그러면 내용 보실게요. 자, 이거 백남훈이죠? 백남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1번 보시면은 나운규가 있는데 요거는 20년대 아리랑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은식 같은 경우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민족주의 역사학자. 그 다음에 신채호 역시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조선 상고사, 고대사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시경 같은 경우는 우리 국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많이 집중해서 했던 인물입니다. 주시경.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한번 쭉 다뤄봤고요. 일제강점기 파트의 이 기출문제는 조금 너무 내용이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트들은 다시 개념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들,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렇게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